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도대체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 포커스는 평소에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치료사를 구인해야 할 때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양원과 같은 경우는 입소자 30명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배치시켜야 하고,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중에 한 명을 의무 배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실상 요양원에서는 물리 및 작업치료사를 흔하게 볼 수가 있고,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많고 간호사나 치료사가 배치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래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주간보호센터도 운영자가 추구하는 센터의 컨셉에 따라서 간호조무사 대신 치료사를 구인해서 배치하기도 합니다. 재활이라는 개념은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기타 등등 수많은 치료 방법들이 재활치료라는 큰 범주에 속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재활치료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입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두 직종 모두 법적으로 의료기사에 속한다는 점이 공통점인데요. 참고로 의료기사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치과기공사가 속해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과 함께 의료인에 속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리 및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 내지 4년의 학부 생활을 마치고 수개월 병원 등의 임상실습을 마친 이후에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야만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사실 장기요양 기관의 수급자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동처방사나 요가 및 필라테스 강사 같은 직군들을 배치시키지 않고 굳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라는 직종을 배치시키게끔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의료기사라는 국가 면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요양사업인 만큼 국가 면허에 해당하는 치료사를 배치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배치하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두 직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비슷하다는 말도 되지만 엄연히 면허가 다르다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말도 됩니다. 사실 재활치료에 관련된 일을 해오던 사람이 아니라면 이 두 직종의 차이점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두 직종의 차이점을 알게 되면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치료사를 구인할 때 한결 편한 마음으로 구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물리치료를 보겠습니다. 세계물리치료연맹에서 내린 물리치료의 정의를 보실게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복지적 등의 분야를 포함한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관한 재활을 위하여 인간의 삶의 질과 움직임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증진, 예방, 치료를 하는 분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자면 물리치료는 신체적 손상 및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물리적인 요소, 즉 물, 열, 전기, 광선, 냉, 운동 등의 각종 기구 등을 치료사의 기술과 함께 적용해서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재활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정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움직임 가능성을 극대화라는 말에서 물리치료는 신체적 재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머리에 두고 이번에는 작업치료라는 치료 방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 말하는 작업치료의 정의를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외에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을 또는 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 분야이다. 여기에서 작업이란 개인에게 의미 있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라는 부분과 사회생활에 참여라는 부분입니다. 재활치료의 한 분야인 작업치료는 그 목적을 환자가 최대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치료사는 의학적 근거를 가진 작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맞는 도구를 개발, 착용, 훈련하게 하고 주위의 환경을 개조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또한 작업치료의 중요한 목적은 환자가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판단력, 기억력, 집중력, 통찰력 등과 같은 인지적인 능력이 함께 조화롭게 필요합니다. 또한 팔다리 움직임이나 보행과 이동 등의 일반적인 신체 기능 말고도 말하고 삼키고 하는 등의 능력도 되어야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즉, 환자의 최대한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치료하는 것이 작업치료라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적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물리치료와 다르게 작업치료는 좀 더 폭넓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개념이 다른 치료이기 때문에 학부 시절 또는 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환자군과 배워야 하는 임상 지식이 겹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물리치료 분야는 주로 신체 기능의 장애나 통증과 관련된 환자군을 치료하게 되지만 작업치료의 분야는 신체 기능 장애나 통증뿐만 아니라 인지저하, 삼킴장애 등 다양한 환자군을 치료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저 강 대표는 장기요양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 10년간 대학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를 했고 보건대학원의 작업치료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전 학생 시절에는 작업치료 분야는 정말 공부할 게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을 매일마다 했습니다. 이유가 바로 작업치료의 근본 개념이 광범위하고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이라는 걸 임상에 나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치료 분야가 공부할 게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부 수준이나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임상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체적 장애에 대해 작업치료보다는 물리치료 분야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으로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재활과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진로를 선택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비슷하겠지라고 선택했다가는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렵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페이나 진로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생략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배님들을 위해 조언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의 운영자분들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료사를 구인하실 때 생각하셔야 할 것은 이렇듯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수년간 공부하고 환자를 치료했던 방식들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치료사가 배치되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한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고령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능이 증진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쉽게 예를 들어 환자의 신체 기능적인 유지 및 증진과 물리치료 기구의 다양한 활용 등을 원하신다면 물리치료사를 배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운영하시는 기관의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기능 유지 및 증진 이외에도 치매 예방 및 조금 더 전문적인 인지 트레이닝까지도 제공하고 싶다고 한다면 작업치료사를 배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기관에서 수년을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칠 치료사를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채용한다면 절대 안 되겠죠. 오늘 내용이 기관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과 평소에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